예고한 대로 일단 계산기 만들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가 이 스타디를 앞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플렉스하고 바이슨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드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좀 괜찮으면 그러면 타이니C를 직접 이제 인터프리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바이스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전에는 이제 그 렉스와 야크라고 하는 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렉스가 플렉스로 변했고 야크가 바이슨으로 변했는데, 일단 이 툴을 이제 좀 이따 설치해서 써보겠지만, 그 이 플렉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기 써놨지만 우리가 그 플렉스와 바이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이제 기존의 언어를 이제 분석하고 싶을 때, 뭐 쿼리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뭐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런 툴을 우리가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주석이나 이제 그 특정 부분만 삭제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을 때, 뭐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크롤링 할 때도 그 HTML 코드를 받아와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1차원만 다룰 수 있잖아요. 프로세스 자체가 1차원이잖아요. 뭐 멀티태스킹 된다 하지만 그거 사실은 거의 이제 아시다시피 그 기본적으로는 1차원인데 2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네. 2차원 배열도 1차원 메모리 영역에서 2차원 배열처럼 보이게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코드를 뭐 작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if문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if문이 있다면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게 수밖에 없는데, 근데 i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아무런 네. 이 두 개가 합쳤을 때 if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갖는 단어 조각으로 괄호 하나, 어떤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이제 그 렉시칼 분석이라 하고, 이 플렉스는 그걸 도와줘요. 플렉스를 이용하면은 쉽게 문장 안에서 토큰이라고 불리는 단어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계산기를 만들 건데, 계산기도 보면은 이렇게 글자마다 뭐 1, 2, 3 한 글자씩 있죠. 네. 그리고 뭐 한 칸 띄었다 치고 더하기 2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단 글자씩이지만, 사실 의미 있는 조각은 123과 23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세 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걸 조각을 내는 것을 뭐 직접 코딩으로 할 수 있지만 이 플렉스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스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제 문법 의미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트리 구조로 문법을 이제 파싱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기적인, 그냥 그 뭐 문법이 단순한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코딩으로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컴퓨터 언어는 재기적인 영역이 되게 많아요. 예, 그걸 직접 코딩으로 하면은 이제 그것도 다양한 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쉽게 만들어주는, 분석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요. 소스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스 코드를 대신 만들어주는 셈이죠. 예. 항상 와 같듯이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플렉스하고 바이슨에게 어떤 언어를 만들어줘, 또는 어떠한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생소한 그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코드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일단 근데 뭐 이것도 일종의 코드죠. 그래서 약간 설정 파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이거 되게 단순한, 우리가 지금 그 계산기, 사칙연산 계산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좀 처음 볼 때 좀 이렇게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렇게 퍼센트 두 개 합쳐지는데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있죠. 네. 그래서 왼쪽이 이제 플렉스고 이쪽이 바이슨인데, 요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은 룰을 정의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
라고 규칙을 정해주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둘 다 위쪽은 선언부입니다. 선언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 include 눈에 익숙한 게 보이죠? C 코드. 그렇죠? 네. 여기도. 네. 네. 이 선언부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하는 그 분석을 하는 소스 코드를 얘가 생성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소스 코드 생성할 때 맨 위에 헤더 부분에 헤더란다 앞에 부분 선언 부분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코드들을 보통 이제 정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 같은 것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있죠. 여기 이쪽하고 이쪽. 그래서 이쪽은 메인 함수처럼 여러분들의 서브루틴을 만약에 구현을 해야 되면은 그걸 적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우리는 메인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메인 함수를 넣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바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DLL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호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합당하는 그 선언부도 마찬가지지만 합당하는 코드를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렉스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양쪽에는 넣을 수는 없어요. 네. 양쪽에도 지금 이걸 하나 코드를 만든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양쪽을 다 넣으면 에러가 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협동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한쪽에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스캐너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이 플렉스 단어를 추출하는 그 스캐너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스캐너만 만들 거면은 여기다 메인 함수 써서 요거만 가지고 컴파일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서브루틴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좀 간단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또 뒤에 나오면 또 다시 설명드리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있는 거를 주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근데 이제 설명 안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미리 여기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유니온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제가 플로트로 변수 하나를 선언했어요. fvar이라고. 네. 그쵸?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처음 할 때는, 자, 스캐너에서 하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 플렉스 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if 이거 우리 계산기 만들까 if 말고 그 123 더하기 23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숫자야. 응? 여기는 더하기라는 기호야. 여기도 숫자야. 이렇게 얘가 분석을 해줄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덩어리를 조각을 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인지, 얘는 같은 종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보면은 이렇게 t 플러스 이거는 지금 사실 요거 이제 다 그 데피니션 해줄 건데 나중에 그냥 이 상수처럼 해놨어요. 예. 숫자로 하면 헷갈리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토큰의 종류를 이 플로트 사실 여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 마이너스 기호냐 플러스 기호냐 이렇게 그 종류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종류만 알아도 저기 그 문법을 분석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숫자는 숫자인 것만 알아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이 더하기를 할 건데 걔가 숫자야. 그럼 어떻게 더할 거야? 숫자인데 값은 뭐야? 네. 이렇게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이게 한 개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 정보에 해당되는 그 변수 타입과 변수 선언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걸 보통 이제 야크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야크가 아니라 바이썬에서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렉스 야크여서 바이썬에서 하고, 그리고 그 바이썬에 선언된 변수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앞에 YY 발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유니온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레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체 형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요. 제가 파스칼 언어 익숙하다니까 레코드라고 하는데 스트럭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YY 발점 그리고 내가 선언한 변수 이름. 그래서 숫자인데 숫자죠. 그래서 숫자라고 리턴해 줍니다. 이거는 숫자라는 타입이야라고 리턴을 해줘. 리턴은 항상 타입을 리턴해 주시면 돼. 그리고 그 값은 이게 앞에서 by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YY 텍스트는 스캐너가 쭉 읽어가다가 내가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문자열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방금 분석해낸 문자열은 바로 YY 텍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 2, 3이라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자열을 A to F에서 플로트로 변환하고 그리고 F 발에 넣고 얘가 리턴을 끝내면 그러면 이쪽 이제 바이슨에서 이쪽에서 그게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면서 아 얘가 지금 숫자구나 그리고 값은 123이구나 그걸 양쪽 다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협력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이 규칙 부분에는 앞에 이 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정규식을 사용합니다. 네. 정규식 하나마다 어떤 타입인지만 리턴해 주시면 되고 부가 정보가 필요할 때는 앞에 YY 발에다가 하나씩 원하시는 부가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문제 없나요? 네. 자, 그리고 이쪽 그 바이슨 쪽에서 룰을 정의할 때는 이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NF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BNF 한 항목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뭐 일단은 BNF 구조로 해서 룰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걸 여기서 설명드린 건 두 개가 어떻게 연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금 변수 공유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규식 이런 케이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좀 보는 거죠. 플렉스에서 룰을 정의한다는 의미가 어떤지 한번 도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까도 봤다시피 이제 그 정규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토큰을 분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정규식은 앞에 부분은 0부터 9까지 한 글자 아무거나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플러스는 반복이 된다는 의미고. 네. 그래서 이런 정규식을 가지고 플렉스가 스캐닝을 했을 때 이렇게 1차원적인 데이터를 한 줄로 계속 하나씩 읽다가 지금 1 딱 봤는데 그 뒤에 전혀 다른 게 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면 이게 그냥 바로 1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여기 넘어올 거예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건이 없지만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3부터 시작했는데 뒤에도 숫자고 여기까지 숫자예요. 그러면은 쭉 얘를 하나로 묶어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스택에 쌓아두다가 다른 게 딱 나오는 순간 앞에 있는 얘 3, 4, 5를 이렇게 팝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빈 공간 6,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코드는 1차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그 의미는 2차원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묶음으로 분리해 주는 게 플렉스의 룰이 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는 계속 정의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BNF 형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좀 심하게 좀 쉽게 하려고 지금 노력해서 만든 건데 조금 약간 여기 어수선한 좀 약간 오류 같은 게 좀 있어요. 일단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아까 전에 위에 제가 글로 써놨지만 이제 바이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법적 의미 그리고 실행 순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줘요. 그 중에서도 이 바이슨이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그 항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기적인 일이 있을 때. 자, 이 파일 구조를 보면은 폴더는요, 파일을 가질 수도 있고 폴더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폴더는 파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기적이죠. 자기가 또 나왔어요. 폴더로도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럼 이 폴더는 또 마찬가지로 파일로 구성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폴더로 구성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구조를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구조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우리가 터미널 심볼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겠죠. 파일은 거기서 끝나요. 네. 얘는 넌 터미널이죠. 그래서 넌 터미널은 왼쪽에 한 번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넌 터미널이니까 끝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은 왼쪽에서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바이스는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는 소스 코드의 구조,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는 이렇게 폴더 밑에 파일과 폴더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줬는데 이런 구성이 아니야. 만약에 여기 하나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분석하다 에러가 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 BNF를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이 X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X일 땐 어떤 처리를 해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if문일 땐 어떻게 하고 y문일 땐 어떻게 하자. if문일 땐 뒤에 뭐뭐뭐 읽어야 되지만 y문일 때는 어느 정도 뭘 읽어야 되는지 어떤 문자들이 와야 되는지 그런 규칙을 미리 다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BNF 트리 형태로 데이터 룰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의미하는 바가 옆에 써 있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BNF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이 렉시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기를 만드는지 과정을 아주 짧고 쉽게 일단은 이게 뭐랄까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대충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이게 갖고 뭐 할 건지 잘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라는 대생 정도만 하고 넘어가려고 설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저 기호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혹시 뭘까요? 그 폴더 왼쪽에 있는 기호? 폴더 왼쪽에 있는 기호? 어떤 거? 그 짝대기 뭐라 하죠? 이거 오화. 그냥 오화. 오화. 그냥 오화 뜻이. 네, 오화예요. 얘거나 얘다. 그리고 오화가 더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전에 X 뭐 또 들어간다면 이렇게. 네,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